안녕하세요. 현상의 재구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수면동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영상이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이 비인간지능, 즉 외계인의 기술을 역설계하여 만든 UFO를 목격한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UFO 채널 UFO 거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영상의 링크는 댓글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2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구 팜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구 팜스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구 팜스는 사막 지역이고요. LA와 라스베가스 사이에 있습니다.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 정비사였던 로더리 캐슬 병장은 기지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으로 근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조명탄 활동이 보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로더릭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현장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요. 그 중간에 언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 5과 험비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로더릭은 언덕을 넘자 거대한 삼각형 비행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봅니다. 삼각형의 각 꼭지에는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삼각형 아래 30명 정도의 검은색 군복을 입은 군인들과 5대의 검은색 트럭들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험비를 발견한 검은 군복의 군인들은 V자 대형으로 험비를 향해 달려옵니다. 어머나. 그것도 총을 들고 말이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험비를 둘러싸고 총으로 로더릭과 그의 동료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머리 박아, 안 박아? 손 내려, 엎드려. 굉장히 거칠게 굴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섭네요. 이게 굉장히 순화해서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뭐 더 심했겠죠. 그렇죠. 예, 진짜 우리나라 군대처럼. 아무튼 그들의 지시대로 로더릭과 동료들은 차에서 내려 바닥에 엎드립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로더릭은 슬쩍 보는데 이 삼각형 비행체가 천천히 곡선을 그리며 고도를 높이더니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날아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각형 비행체가 사라지자 검은 군복의 병사들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 트럭을 타고 떠납니다. 검은 군복의 병사들이 떠나자 로더릭과 동료들은 험비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3, 4분 정도가 지나서야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로더릭과 동료들은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뭔가 싱겁고 에이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세부 사항들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들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과 비교하면 이게 정말 재밌어집니다. 먼저 로더릭이 목격한 검은색 삼각형 비행체의 생김새와 그 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재미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서 좀 참아주세요. 네. 그리고 UFO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거대한 삼각 비행체는 TR-3B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 TR-3B는 미국이 외계인의 기술을 역설계하여 만든 비행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행체들을 ARB라고 부르는데 이건 Alien Reproduction Vehicle의 약어로 외계 복제 비행체라는 뜻입니다.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TR-3B는 검은색 삼각형 형태의 각 꼭지가 빛나고 정중앙에는 붉은 빛이 난다고 합니다. 로더릭의 증언은 이보다 좀 더 디테일한데요. 각 꼭지가 단순히 빛나는 게 아니라 꼭지에 돔 형태, 그러니까 탁구공을 반으로 자른 듯한 그런 방구체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중앙의 붉은 빛은 보지 못했지만 돔 형태로 움푹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크기는 60에서 90m 사이로 진짜 큽니다. 숫자로만 말하면 크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 국평인 25평 아파트가 6개에서 11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크네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저도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각 꼭지에서 발하는 이 누리끼리한 빛은
바닥에 비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보통 허공에 빛이 있으면 바닥에 비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위에 빛이 있으면 그 밑에 누군가 있으면 그 그림자도 이제 그렇죠. 지어질 예. 그림자도 이렇게 지어질 거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해요. 참고로 이 비행기가 바닥에서 60m 정도 떠 있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빛이 약해서 바닥에 안 비친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상상도 안 됩니다만 몇몇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TR-3B가 비추는 빛 자체가 뭔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했다라고들 합니다. 이상했다라니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어떤 분은 용암이 흐르는 것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냥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뭐가 울렁거리는 그런 걸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예쁠 것 것 같아요. 같기도 한데요. 예. 음. 아무튼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로더릭이 삼각형 비행체를 목격한 후 TR-3B를 목격한 후 왜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UFO 목격 사례들에서는 시동이 안 켜지는 게 아니라 꺼지는 경우도 있는데 UAPX의 부회장이자 전 나사의 연구원이었던 물리학 박사 케빈 누스 박사님은 UFO 주변에 강한 전기장으로 주변 공기가 이온화되고 이로 인해 자동차의 점화장치가 합선이 되어 차의 시동이 멈출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와,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설명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외형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고 로더릭과 동료들이 TR-3B를 목격했을 당시에 마주친 검은 군복의 미스테리한 병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조나단 웨이간트와 마이클 헤라라의 증언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조나단 웨이간트는 1997년 로더릭이 TR-3B를 목격한 같은 해에 페루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정글에 추락한 비행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출동합니다. 그곳에서 추락한 은색 눈방울 모양의 UFO를 목격하는데 심지어 UFO 밖으로 삐져나온 어떤 존재의 팔도 보았다고 해요. 오. 이 존재가 도와달라고 텔레파시도 보냈다고 와.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추락 지점에 검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나타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합니다. 같은 병사들이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음흠. 조나단은 이 병사들에게 끌려가 이 사건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받았다고 합니다. 이어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 대지진 구호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검은 팔각형 UFO를 목격한 마이클 헤라라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나단이 목격한 비행체가 진짜 UFO였다면 마이클 헤라라가 본 비행체는 인간이 UFO를 역설계해서 만든 비행체가 틀림없는 듯합니다. 정글에서 거대한 검은색 비행체를 발견한 마이클과 동료들은 그 비행체를 향해 다가갔고 검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이 비행체에 뭔가 싣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마이클과 동료들을 발견한 이 검은 군복의 병사들은 총으로 위협하면서 마이클과 동료들에게 목격한 것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UFO가 나타난 장소마다 나타나는 이 검은 군복의 병사들, 정체가 뭘까요? 로더릭을 인터뷰한 채널의 진행자 세미는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총이나 거친 행동, 복장으로 보아, 그러니까 이 복장에 대해서 네네.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 계급장도 없고 소속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튼 복장으로 보아 이들이 와케넛에 고용된 병사들이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와케넛? 네, 와케넛은 민간 보안 군사 계약 회사로 미국의 핵시설과 에어리어 51의 경비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어리어 51 구역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누군가 마주친다면 와케넛의 병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악명 높은 집단인데 다큐멘터리 옥토퍼스 살인 사건이 와케넛이 저지른 은폐와 살인을 다뤘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검은 군복의 병사들은 현장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위 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조나단 웨이간트의 사건을 보면 UFO 추락 현장에 이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 고용되어 추락 현장에 출동해 추락한 UFO를 회수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마이클 헤라라의 사건을 본다면 이들이 역설계한 비행체를 운송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은 이 팔각형의 검은 비행체에 검은 군복의 병사들이 물건들을 싣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헤라라는 무기를 싣는 거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지만, 여기서 잠깐, 이후에 다른 인물에 의해 이들이 싣고 있던 화물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올해 초 제이슨 바버라는 전직 특수부대 헬리콥터 조종사가 본인이 추락한 UFO를 회수하는 팀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 제이크 바버? 그 스카이워처 팀의 제이크 바버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그 R 영상 있죠. 네. 근데 그 영상은 제이크 바버가 찍은 게 아니래요. 네, 다른 누군가 찍어서 로스 코라트한테 보여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을 레거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추락한 UFO를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이 제이크 바버가 레거시 프로그램에 있으면서 제이크 바버는 이 검은 군복 병사들이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걸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이요? 와. 네, 그러니까 마이클 헤라라가 그 UFO를 목격할 때 제이크 바버가 이 검은 군복 병사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참. 그리고 제이크 바버에 의하면 이 검은 군복 병사들이 팔각형 UFO에 싣고 있던 건 인도네시아 대지진의 피해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지진의 피해자들이요? 그럼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던 걸까요? 아닙니다. 제이크 바버의 증언에 의하면 이 피해자들은 모두 사이오닉 프로그램에 이용될 자산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이오닉이요? 왠지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제이크 바버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진짜? 이랬는데,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사이오닉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초능력자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70년대 미국 CIA가 리모트 뷰어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 외에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라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 이들을 사이오닉 자산으로 만들려는 프로그램에 대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이크 바버도 그렇고 제이크 바버의 사이오닉 팀인 스카이워처의 멤버들이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에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이들의 증언 중 몇 가지는 정말 이상하게 그지없는데 워낙 이야기가 기니까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까지 날아가서 지진의 피해자들을 사이오닉 자산으로 만들려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들이 지진으로 겪은 트라우마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제이크 바버에 의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초능력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임사체험을 겪은 후 예지력이나 상대방의 오우라를 보는 등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죽음이란 트라우마를 겪은 후 이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엘리자베스 크론이 있습니다. 어릴 때 성적인 학대를 받고 어른이 되어서는 번개에 맞아 임사체험을 겪은 후 예지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호, 와우. 자, 이렇게 검은 군복의 미스테리한 병사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추락한 UFO를 회수하고 역설계된 UFO를 운송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로더릭이 목격했던 TR-3B는 사막에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모든 게 폭로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진실을 알 수 있겠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스텔라님은 이 모든 게 밝혀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환영할 테고 안 믿던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돼도? 네, 사진이나 영상도 다 조작된 거라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지만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죠? 아무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로더리 캐슬이 검은 삼각형 비행체 TR-3B를 목격한 이후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국내의 UFO를 목격한 사람들이나 비인간 지능과 접촉한 사람들과 꼭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UFO 목격이나 비인간 지능, 즉 외계인과의 접촉을 서방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지인이나 제가 속한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로 국내에서도 TR-3B를 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비행체가 머리 위로 소리 없이 지나다갔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비인간 지능과도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인을 통해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짧게 이야기드리자면 지인이 중학생이었던 시절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집에 들렀다고 합니다. 집에는 지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실로 간 지인은 베란다에서 검은 무언가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창문은 반투명한 재질이라 정확한 모습은 볼 수 없었고 그 외형만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지인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밖은 어두워졌고 이미 학원이 끝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이 그냥 지나간 거죠. 참고로 이분은 UFO나 비인간 지능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많은 접촉자들이 이야기하는 미싱 타임, 즉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 사이에 기억을 잃는 케이스의 전형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네요.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 현상들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과학 장교였던 칼넬이 말했던 것처럼 이 현상은 먼 과거에도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겪은 분들을 만나서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여도 상관없어요. 제가 읽거나 들은 많은 경험자들의 이야기들은 정말 이상하고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해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국내에 계시는 경험자분들을 만나서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조만간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분들의 경험담을 통해 이 현상의 패턴을 찾고 비교하며 이 현상의 본질에 대해 더 잘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로더리 캐슬이 사건 이후에 겪은 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 다음 날 그의 상사가 다가와 전날 목격한 일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워낙 자주 벌어지는 패턴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가 정말 이상해요. 로더릭과 동료들은 느닷없이 탄저균 추가 백신을 받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탄저균 추가 백신이요? 이게 당시에는 전쟁에 투입되기 전에 탄저균 백신을 맞았는데 네. 이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추가로 접종을 받는 것이 꺼림직했다고 로더릭은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인터뷰 이후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세미가 조나단 웨이간트와 마이클 헤레라에게 사건 목격 이후 탄저균 백신을 추가 접종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둘 다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것도 사건 직후에 추가 접종을 받았다고 했어요. 조나단과 마이클은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에는 이야기 안 했는데 세미가 물어보자 그렇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왜 탄저균 백신일까요? 검은 삼각형 비행체가 탄저균이라도 뿌리고 다니는 걸까요? 어쩌면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네. 당시에 군인들이 탄저균 백신을 맞는 건 분쟁 중인 지역같이 위험한 지역에 투입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겪은 일들을 발설할 경우 분쟁 지역에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협박일 수도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 오늘 첫 영상에서 TR-3B와 로더릭의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죠. 네. 스텔라님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워서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그거 재밌겠네요. 네. 톰 크루즈가 왜 와케넛이랑 총격전 벌이고 제이크 바버가 텔레파시로 UFO 불러서 와케넛 물리치고
흥행 대박일 것 같아요. 이거 흥행 보증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 비행체를 미군이 비인간 지능의 기술을 역설계하여 만든 거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증언들도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증인은 사냥 중에 이 검은 삼각형 비행체를 목격했다고 하는데 그는 사냥총에 달린 스코프를 통해 비행체 안에 있는 존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인간이 아닌 사마귀형 존재를 보았다고 해요. 사마귀 형이요? 멘티드? 네, 사마귀형 외계인을 멘티드라고 합니다. 또한 호주의 피터 쿠얼이라는 경험자는 자신이 비인간 지능에게 납치되던 날 이웃들이 그의 집 위에 떠있는 거대한 삼각형 비행체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쩌면 군과 비인간 지능이 같이 협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